네, 자,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문제 1, 2, 4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설치해 주시고요. 편의상 A형 감독관 확인번호 8366번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3월 10일 전기의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거래처 입력 생략하고 600만 원 중 절반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절반 300만 원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300만 원 자, 해주고요. 대변에 전기입니다. 이게 전기에 이미 못 받을 걸로 포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전기는 이미 마감이 됐죠. 그러면 단기에 들어와서 돈은 들어왔는데 대변에 그럼 뭘 적어야 되느냐? 외상매출금 적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이미 대손 처리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으로 자,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에 대손 충당금 설정액에서 요 금액만큼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입니다. 요거 109번. 외상매출금 다음 번호로 처리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3월 15일 코스닥 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에코전자의 주식 500주를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당 10,000원에 매입. 그러면 500만 원이죠. 계정 과목은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근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5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수수료는 친절하게 영업의 비용 984번입니다. 이거. 네, 이따 검색해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10,000원씩 해서 500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5만 원 해서 네, 입력해 주면 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부 다 나갔죠. 보통예금 103번이죠. 500 0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7월 7일 영업부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아닙니다. 재산세니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되겠죠. 126만 원. 그 다음 생산부도 있어요.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88만 원. 그러니까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 제조 원가로 해서 세금과 공과 해주고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 우선 영업부부터. 영업부 건물에 대한 재산세 126만 원, 그 다음 세금과 공과 제해서 제조원가로 공장 건물에 대한 거 8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두 개 합쳐서 얼마죠? 214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7월 16일 세무교육 전문가인 한세법 씨를 초빙하여 생산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한세법 씨에게 100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33,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교육훈련비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그러면 차변에 교육훈련비 자, 그리고 요거는 어디예요? 생산부입니다. 그러면 제 금액은 100만 원 해주고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원천징수에서 빼놨죠. 그러면 예수금 33,000원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자 빼면 얼마예요? 96만 7,000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8월 31일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000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 소득은 40만 원인데 원천징수 61,600원이 있어요. 요거 빼고 줍니다. 은행에서 보면.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항목으로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우선 원금 1,000만 원 정기예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겠죠. 정기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이자 40만 원입니다. 이자 수익 40만 원. 자, 근데 돈은 얼마가 들어왔냐면 세금, 원천 징수된 세금, 선납세금으로 해서 61,600원 빼고 선납세금 61,6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어디예요? 예,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죠. 자, 빼면 얼마예요? 예, 1,033만 8,400원. 예,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특이한 게 이번에 거래처가 하나도 없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5문제 한번 일반 전표 입력.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시겠다 싶은 분은 그냥 그 다음 매일 매출 전표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날짜 0310 차변 현금은 101번이죠. 예, 차변에 300만 원. 자, 그 다음 대변 대손충당금인데 코드 번호를 못 외우겠다. 대손충 치면 대손충당 여러 가지 있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예, 109번 엔터 치면 되고요. 금액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3월 15일. 자, 차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 치면 예, 단기매매증권 차변에 500만 원. 그 다음 또 차변 수수료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영업의 비용이 요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판매관리비, 운송원가 뭐 이렇게 있죠. 여기는 영업의 비용이라고는 없는데 영업의 수수료 수익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입니다. 984번.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차변에 5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금액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7월 7일 0707. 자, 차변 세금과 공과 세금과 치면 자, 여러 가지 뜨는데 800번 때부터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126만 원. 그다음 또 차변 세금과 치면 예, 제일 위에 있는 517번 제조 원가 자 88만 원입니다. 그 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214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7월 16일 예, 차변 자 교육훈련비 교육훈까지 치면 제조원가죠. 예, 생산부 교육이니까 차변에 100만 원. 자, 그 다음 대변 예수 치면 예, 예수금 자 금액 33,000원. 그 다음 또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그러면 96만 7천원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8월 0831. 자, 차변 보통예금 103번 뭐 선납세금 먼저 해도 되고요. 자, 1,033만 8천원. 8,400원. 예. 8,400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차변, 선납세금, 선납세 치면, 예, 선납세금 61,500원, 61,500원. 600원이네. 자꾸 600원. 예, 그 다음 대변, 정기예금, 정기예 치면, 예, 정기예금 금액 1,000만 원. 그 다음 또 대변, 이자수 치면, 예, 이자 수익 금액 4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는 끝났고요. 자, 이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분필가루 때문에.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1번 1월 22일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정지 비용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RA 전자생산서를 발급받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상징개발 거래처고요. 토지 정지 비용 1,375만 원에 부가세 137만 5천 원.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512만 5천 원. 자, 그러면 금액하고 거래처 알았죠? 유형은 뭘로 할 것이냐? 자, 대금을 지불한 거죠. 그러면 매입 비용이고 매입 비용 중에서 뭐 토지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불공 매입입니다. 그래서 54번 불공 매입 유형이고요. 금액은 아까 거기 전자세금계산서에 있는 거 얼마예요? 1375만 원에 부가세까지 전부 다 합쳐서 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부가세 대여금을 따로 적으면 안 되죠. 합쳐서 1512만 5천 원, 1500, 물론 여기에는 따로 적습니다. 1375만 원, 부가세 137만 5천 원 적고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적으로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올 겁니다. 자, 거래처는 상진개발이고요. 전자여 붕괴는 혼합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죠. 1375만 원. 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1375만 원. 자, 요 거래처 여기 있으니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예, 일반 전표는 적어야 되지만 매입 매출 전표는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1월 31일 레고 문고에서 영업부가 사용할 문구류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받다 매입 유형 중에 현과 매입이 되는 거죠. 문구류는 소모품비 비용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해라. 금액을 알 수가 없죠. 자, 현금 영수증 레고 문고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에 15,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유형 현과 매입 몇 번이죠? 현과 매입 61번. 1번 현과 매입 유형이고요. 금액은 현금 영수증에 있는 거 15만 원에 15,000원. 그리고 15,000원. 거래처는 어디에요? 레고 문구. 자, 세금계산서 없습니다. 붕괴는 현금 또는 혼합. 자, 그리고 소모품비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자, 15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줬죠.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자, 대변에 현금으로 전부 다 줬죠. 현금 16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2월 28일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가 떴습니다. 그러면 영세를 떠올려야죠. 여기 밑에 보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국내 내국인끼리 거래된 겁니다. 주식회사 안건으로부터 원재료 3천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영세 매입이 되겠죠. 영세 매입 몇 번? 52번. 영세 매입 유형이고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있구나. 3천만 원. 부가세는 없죠. 영세니까. 거래처는 안건. 자, 전자 있죠. 그래서 전자여 붕괴는 혼합으로 통일하면 되겠죠. 자, 차변에는 원재료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되겠죠. 예금 3천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3월 10일 사업자가 아닌 김명진 거래처 입력할 것 C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132만 원 부가시세 포함. 이거 나누기 1.1 해보면 12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12만 원 이렇게 된 거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간이 영수증을 발행함. 자, 그러면 매출을이죠.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매출 유형 중에서도 증빙서류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말을 건자를 써요. 수건할 때 건별 매출. 보통 신고 안 하죠. 근데 자진 납부했다라고 원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건별 매출 14번입니다. 건별 매출. 자, 공급가액은 120만 원에 12만 원. 자, 거래처는 적으라 그랬죠. 김명진. 전자 없습니다. 세금에서 발행 안 했으니까 붕괴는 혼합. 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132만 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 대변에는 제품인가요? 네, 제품이네. 제품 매출 120만 원에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12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3월 16일 영업부는 거래처 접대용 근조 화환을 주문하고 다음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다. 접대용이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접대비, 불공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뒤에 걸 잘 봐야 돼요. 화환이에요. 농수축산물. 그리고 또 확실한 거 전자계산서입니다. 전자 세급자가 없어요. 전자계산서 면세구나. 그리고 우리가 매입한 거니까 면세 매입. 이렇게 자 불공으로 하려면 부가세가 있어야 돼요. 부가세가 있는데 그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지. 아예 부가세 자체가 없고 그리고 면세 제품이고 전자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불공 매입이 됩니다. 면세 매입, 불공이 아니고 말하면서도 반대로 이야기하는. 53번 면세 매입 유형이고요. 자, 금액은 이거 봐야 되겠네. 네, 여기 있네. 네, 제1화원 그리고 전자 계산서죠. 금액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 단가 곱하기 하니까 9만 원 나왔는데 부가세 없죠. 그리고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에 유형은 면세 매입 아까 적었었죠. 면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이고 금액은 9만 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아까 제1화원. 자, 전자는 있습니다. 세금만 없지 전자 계산서니까 분개는 혼합이 되고요. 자, 분개할 때 차변에는 접대비가 맞습니다.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13번입니다. 이거 9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돈은 나중에 외상으로 돼 있죠. 미지급금 9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5가지는 입력해 볼까요? 1번부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여기 가서 우선 1번 1월 22일 0122. 자, 유형 54번 불공 매입이고요. 품목 수량은 건너뛰고 1,512만 5천 원, 1,512만 5천 원. 예, 됐고요. 거래처는 상진개발입니다. 상진 치면 상진개발이고요. 자, 전자여 1번이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가 들어가죠. 아까 이거 설명을 안 했구나. 불공제 사유 가서 요 점점점 요거를 클릭하면 토지 관련된 거,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있죠. 6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토지에 대한 비용이 나간 거니까 분개는 3번 혼합으로 가면 되고요.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토지.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미지급 치면 미지급금 253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1월 31일입니다. 자, 31일. 자, 유형 61번 현과 매입이고요. 금액은 15만 원. 자, 이렇게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다시 수기로 돌아와서 15만 원, 15,000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레고문구, 레고 치고, 레고문구. 자, 분개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소모로 치면 소모품비,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죠. 800번대. 자, 금액 15만 원, 부가세 대금 들어갔고요. 자, 이번엔 대변 현금 101번입니다. 16만 5천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3번 2월 28일입니다. 0228. 자, 유형 52 영세 매입이고요. 금액은 3천만 원. 자, 거래처 안건 선택해주고 전자여 분개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 3천만 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보통액은 103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3월 10일 0310 자, 유형 14 건별 매출이고요. 공급가액은 120만 원. 자, 이것도 되돌아가서 다시 120만 원. 그 다음 12만 원. 예, 이렇게 주고 거래처는 김명진 치면 예, 김명진 됐죠. 자, 전자는 없고요. 분계는 혼합. 자, 대변부터 나왔습니다.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103번 예, 132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날짜 3월 16일입니다. 16. 자,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공급가액 9만 원. 자, 그 다음 거래처 제1화원 제1 치면 제1화원 됐고요.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접대비 치면 여러 개 뜨는데 800번대. 예, 813번. 그 다음 대변 미지급 치면 예, 253번 미지급금 9만 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자, 이제 건너뛰어서 4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1년간의 임대료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2,400만 원. 그럼 이거 1년치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얼마? 그렇죠.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월입니다. 일시에 수령하고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뭐 차변에 돈 들어왔으면 현금, 대변에는 임대료 이렇게 됐겠죠. 단 임대료의 기간 배분은 월 단위로 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임대료 대변에 2,400만 원 중에 내년도께 9개월치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9개월 하면 1,800만 원은 이거 올해 장부의 수익으로 적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엉터리 장부가 돼요. 그래서 이 대변에 있는 임대료를 차변으로 보내서 임대료 자, 얼마요? 아까 1,800만 원? 네. 요거를 수익이 발생 취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기재가 된 거니까. 그렇다고 돈을 돌려줄 수는 없죠. 그러면 먼저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해서 부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돈 돌려준 거와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수익의 이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단기 대여금 중에는 단기 중 발생한 LPL사에 대한 외화 대여금 2,400만 원, 발생일 기준 환율 1,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300원이다. 자, 2,400만 원 나누기 1,200원, 원래 기준 환율, 그러면 2만 불이 나와요. 2만 불을 우리가 뭐예요? 빌려준 거죠? 대여금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 근데 요거를 결산일 봤더니 1,300원, 환율이 100원 올랐어요. 오늘 보니까 뭐 1,400 뭐 몇십 원 가던데. 그러면 곱하기. 자, 100원 올랐어요. 100원. 그러면 얼마예요? 200만 원? 네, 200만 원이 앉은 자리에서 공돈 생기는 거예요. 외화 환산 이익이 되죠. 외환 차익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는 실제 환전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단기 대여금이 증가하겠죠. 자산 증가니까 단기 대여금 금액은 200만 원. 자, 요거 거래처 어디예요? LPL사? LPL사.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이번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단기 중에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유가증권의 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단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함. 자, 8,000주입니다.
우리가 3,000원에 샀는데 이건 떨어졌어요. 2,500원. 마이너스 500원입니다. 500원. 그럼 8,000주. 500원 8,000주. 그러면 58 40만 원. 40만 원이 맞나? 400만 원이구나. 제가 곱하기를 잘 못해요. 예, 400만 원. 4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야, 큰데.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생기고 단기 매매 증권은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0만 원.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증권 평가 손실 아우 길어 4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에 기부한 제품 1,5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것을 기말 제품 재고 실사 결과 확인되었다. 자, 보통 이런 경우 많죠. 막 라면 삼양식품 같은 데서 트럭채 쌓아놓고 사진 찍고. 자, 차변에 기부금이 되겠죠. 금액은 1,500만 원. 자, 문제는 대변에 이 삼양식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변에 제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제품이 없어지는 경우는 판매했을 때인데 이거는 판매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적요란의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거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 자,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업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날 상각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 자, 차량은 방법입니다. 취득은 2021년 7월 1일. 이거 함정을 파놨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회계기간 몇 년이에요?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개월치만 감가상각한 거예요. 자, 취득원가 5천만 원, 잔존가치 제로,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니까 5천만 원 나누기 5년.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1,000만 원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7월 1일 날 이게 차량운 방구를 구입했기 때문에 나누기 2해서 500만 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입니다. 근데 단기는 다르죠. 1년이 그대로 지났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감가상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감가상각 차량운반구 그리고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거기 가서 1,000만 원 입력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거. 자, F3 전표 추가. 예, 요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1번부터 결산정리상. 우선 일반 전표를 해야죠. 1, 2, 3, 4번은 일반 전표에 가서 자, 12월 31일. 자, 1번부터 차변, 임대료 치면 여러 개 나타납니다. 904번 자동으로 들어갔네. 예, 예. 자, 차변에 1,800만 원. 그 다음 대변, 선수수익, 선수수 치면 예, 선수수익 1,800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 2번 차변, 단기대여금, 단기대 치면 예, 단기대여금, 거래처. 자, 한영키로 가서 L 치고 엔터 치면 나올 거예요. 예, LPL4 다시 한글로 바꿔주고. 자, 차변에 200만 원. 그 다음 대변,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 치면 외화 환산이익 2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차변에 단기 매 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예, 차변. 예, 400만 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 치면 예, 단기 매매증권 4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차변에 기부금. 자, 금액은 1,500만 원. 그 다음 대변 제품. 예, 제품. 근데 적요란에 여기서 F2 키를 눌러보세요. 밑에도 있네. 예. 여기 밑에도 있죠.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예, 8번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 됐고요.
자, 금액 1,500만 원 예,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은 예, 일반 전표로 해도 됩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해도 되고, 자, 결산자료 입력이 정확하니까 자, 01월부터 12월, 뭐 12월, 12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있죠. 그리고 차량 운반구입니다. 여기 클릭하니까 이쪽에 커서가 가죠. 결산 반영 금액 여기에 가서 1,000만 원 예, 이렇게 딱 입력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전표 추가 이거 반드시 예, 추가하시겠습니까? Yes.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 2, 4번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전산세무기급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어려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리고 연말정산 예,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